안녕하세요. 저는 일산TV 운영하고 있는 서일산입니다. 오늘은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IQ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최대한 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서 조합원 분양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초년생은 돈이 묶이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며 여유자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모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내 집을 마련한 후에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 인근의 원룸, 투룸, 다세대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이때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월세 부동산을 확대함으로써 장차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왜 학교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부자가 되려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해야 수익률도 높습니다.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아서 돈을 모아서 투자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속도가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종잣돈 모으다 보면 어느새 투자 대상은 저만치 달아나 버리고 없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돈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지식을 알려줄 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당신은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에 그저 감지덕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만들고 돈을 불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무엇인지 사회의 냉혹한 먹이사슬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돈이 썩고 있다. 돈이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썩습니다. 다만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썩으면 생활이 힘들어지고 미래가 암울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그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가 됩니다. 돈은 활용해야 가치를 발휘합니다. 예금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나오는 곳으로 돈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현금 흐름이고 돈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는 집값이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집에 돈을 묻어두는 것은 돈을 썩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모으고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해도 떨어지는 화폐 가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부자의 시작은 현금 흐름 확보부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막상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은 배우자의 고정적인 수입입니다. 맞벌이가 되면 현금 흐름을 2개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당신이 좀 더 빨리 부자가 되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된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많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 토지에 돈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는커녕 현금 흐름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묻으면 황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란 스스로 개발 이익을 창출하거나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돈을 묻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요행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설사 오른다고 해도 내 것만 오르는 게 아니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할까? 전세로 살게 되면 재테크할 수 있는 목돈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려워 전세 난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월세로 사는 것이 거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당신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월세로 시작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을 벌려면 당신이 취직을 위해 노력했듯이 재테크를 위한 연구를 코피 쏟아가며 해야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 대출을 받아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현금 흐름을 죽이는 길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은커녕 지출만 증가하게 되므로 대출 이자는 우리의 목줄을 죄기 시작합니다. 대출 이자를 상쇄하고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먼 옛날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빚은 금물, 좋은 빚은 더 많이 빌려야 합니다.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나쁜 빚입니다. 자신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집에서 사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노후 대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자를 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빚은 좋은 빚입니다. 자신의 돈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도 사업이므로 레버리지를 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살면서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거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먼저 승리를 계산하라. 시세 차익과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승산 있는 투자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전월세로 살게 되면 화폐가치 추락으로 인해 돈을 허공으로 날리게 되고 전월세 상승으로 전세 난민이 되어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만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사는 것은 힘겨운 미래를 맞이해야 하므로 무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또는 역세권 시프트 지역의 지분 투자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개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월세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다 해도 인플레이션에 의해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겉으로 벌고 안으로 믿지는 장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역세권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지금은 수익률이 낮아도 해가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져 공실이나 관리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돈을 꺼내기 전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산인가, 소산인가, 무산인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2%대 저성장 충격을 좌시할 것인가? 재산을 불리려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선점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거주용 주택이 아닙니다. 매월 월세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임대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이 바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입니다. 임대료는 물가 상승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의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공실이나 연체가 두려워 월세 부동산을 선점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임대도 사업입니다. 공실이 되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을 선택해야 하며 연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누가 감히 아직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용이 불안할수록 매월 현찰이 나오는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현찰이 나오는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여 부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 판단하며 집을 사지 않고 있는 당신도 루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의 가치는 오르지 않지만 집의 가격은 오릅니다. 매년 4%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화폐 가치가 추락한 만큼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져 있을 때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면 바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부동산을 구입하십시오. 시장 전망은 마이동풍하고 현찰이 나오는 지혜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싼 것만 찾아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놀아요. 당신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는 한 당신은 당신 주위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얇거나 두껍거나 부자는 신중하지만 결정은 의외로 빠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잡는 사람에게 오는 법입니다.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발품은 no, 손가락만 까딱.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에 하나의 현장이라도 다니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고? 모든 부동산 재벌은 부동산이 위기일 때 돈을 벌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부동산이 끝났다고 하는 이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부동산 투자란 무엇인가? 진정한 투자는 돈을 아예 들이지 않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비용도 내 돈이 아니라 은행돈, 즉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투자의 요체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거칠수록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는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투자만 돈을 버는 세상이 됩니다. 물건을 찾아 발품을 팔고 남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개발을 해야 돈을 버는 올바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침체기를 이용해 돈을 버는 부동산 부자들을 묘지의 댄서라고 부릅니다.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실탄을 준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만나게 됩니다. 전세금 2억 원의 가치. 내 집 마련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삶의 공간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재테크입니다. 전세로 눌러 앉아서는 암울한 미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생각의 전환에서 탄생하는 것이지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금 팔아야 하나요? 급박한 사정이 아니라면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 설립인가나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거치면서 가격이 일정 부분 오르기 때문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재건축 아파트 인근의 소형 다세대 주택이나 원, 투룸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도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기보다는 강남 재건축 단지 인근의 소형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몇 년간 거주하다 보면 인근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초기 투자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매수하고 남는 현금 여유 자금으로 매달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부동산 재테크의 첫 단추는 목숨만큼 소중합니다. 투자를 겸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해서 어느 정도 안목을 갖춘 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아파트가 생활하기는 편리하지만 재테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를 부담하느라 하우스푸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우스푸어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부자로 가는 대로에 진입할 것인가. 당신의 인생은 당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으나 초기 투자 비용은 줄이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세로 계속 살거나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구입하면 하우스리스 푸어나 하우스푸어의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화폐 가치는 점차 추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라도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오르는 집값을 모은 돈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으로 벌 수 있는 기회비용, 연 4% 정기예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4%에 의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1년에 가만히 앉아서 800만 원을 날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금 흐름이 나빠져서 미래를 위한 재테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다세대 주택이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평생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모을 때까지만 고생하면 되는 것이기에 감수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역세권에서 구하되 가급적 신축을 택하는 것이 거주하기에도 좋고 향후 환금성 면에서도 안전합니다. 월세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틈새 시장이 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정부의 정책 변경과 법률 개정이 있을 때마다 수혜 종목과 지역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고 해서 관심을 놓거나 불평을 늘어놓은 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고수와 부자는 시장 침체기에 출현하는 것이지 호황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세권 다세대 주택은 임대 수익률과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둬라. 역세권 원룸, 투룸 등 다세대 주택은 전월세 수요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황금성도 뛰어납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미리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마련한 뒤 차기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을 모아서 사려다 보면 오르는 집값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세권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신축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컨설팅 업체나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붙이지 않았는지 인근의 다른 매물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역세권 중에서도 눈여겨볼 곳은 역세권 시프트 지역과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어 이주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거주하면서 임대 수입도 올리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상가주택, 내 집 마련과 임대 수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사람이 선택할 만한 것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입니다. 가급적 신축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주택은 대로변에서 주택가로 접어드는 동선상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주택은 양도시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상가가 주택과 크기가 같거나 많으면 상가와 주택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이나 향후 재정비 촉진지구나 정비 예정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주택은 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인근 지역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